부분 내용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뉘거든. 원래는 세 파트야 크게. 대표값이랑 산포도랑 요 뒤에 배울 산점도, 그 세 개로 파트로 나뉘는데 그 세 개를 오늘 좀 한 번에 가르칠 겁니다. 왜냐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자, 가볼게. 자, 이 대표값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대표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대표를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너네 이번에 시험 봤잖아. 한올은 안 봤지만, 맞지?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겠지만, 맞지? 그럼 예를 들어 너네 시험 점수가 뭐 국어는 한 80점? 수학은 100점? 영어는 한 90점? 사회도 뭐냐? 사회라고 하냐? 네. 사회는 한 85점? 아니 좀 별로 좋지 않다. 60점. 딱 떨어지는 게 좋으니까. 뭐 과학은 뭐 과학도 뭐 90점 이렇게 맞았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너네가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시험 본 거 몇 점 맞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그럼 니네 엄마한테 이제 다 모든 점수를 다 얘기해? 니네 뭐 국어는 몇 점이고요, 수학은 몇 점이고요, 이렇게 다 얘기해? 네. 그래? 그냥 평균 얼마 정도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치? 그럴 때도 있고, 근데 모든 점수를 얘기할 때도 있지. 그치? 근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국어는 몇 점이고요, 수학은 몇 점이고요, 영어는 몇 점이고요 말하는 게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서 그냥 한 번에 이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몇 점 정도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말 그대로 대표값이야. 내가 어떤 자료에 값들이 있으면 이런 값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 얘를 별량이라고 부를 거거든. 별량. 이 별량, 이 자료의 값. 이 별량들이 있으면 이 별량을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 별량들을 대표하는 값을 정하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평균. 그럼 평균을 구하는 법도 이미 너네가 알고 있잖아. 어떻게 구해 평균을? 그치? 80 더하기 100 더하기 90 더하기 60 더하기 90에다가 뭐해? 전체를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를 평균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이게 별거 없지, 맞지? 이게 대표값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것만 배우면 당연히 배울 게 없어. 이 대표값이라는 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두 번째 대표값이 뭐가 있냐면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 중앙값. 그럼 니네가 중앙값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까? 중앙값이라는 건 뭘 것 같아, 말 그대로? 그치? 뭔가 중앙에 있는 값. 근데 그냥 이 자료에서 중앙에 있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중앙값을 구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이 별량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요렇게. 그때 이 자료의 가운데 있는 거 뭐야? 그치? 요거지, 요거. 그치? 요게 이제 중앙값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별량들을 크기 순서대로,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값, 중앙에 있는 값을 우린 중앙값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값의 일종이야. 알겠지? 그럼 잘 봤는데, 만약에 여기 중앙값에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있을까? 또 과목? 역사를 어떡하지? 역사 50점 맞았어, 만약에. 그럼 이제 자료를 내가 이제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때 중앙값을 구하라고 하면 문제가 뭐냐? 중앙값이 뭐야?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이 정중앙은 뭔데? 85. 그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 중앙값을 구할 때 자료가 만약에 홀수계잖아? 홀수계면 가운데 있는 숫자를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지. 홀수계니까. 근데 만약에 자료가 짝수계면 가운데에 숫자가 아니라 그냥 여기 띄어져 있는 거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운데 두 개, 제일 가운데 있는 두 개에 얘네 둘의 평균만 구하면 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다 더해서 나눈다고. 개수가 두 개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85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앙값이라는 건 자료의 중앙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홀수계면, 별량의 개수가 홀수계면 가운데 있는 거, 별량의 개수가 짝수계면 가운데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둘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이런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이번엔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 최빈값. 최빈값은 무슨 뜻인 거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빈도수. 빈도수가 제일 높은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빈도수가 제일 높은 값은 누구야? 9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최빈값이 얼마냐 그러면 90이에요 라고 하면 돼. 왜? 90은 두 번 나왔으니까. 그치?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근데 잘 봐. 만약에 내가 사회를 100점 맞았다고 한번 해볼까? 사회 100점? 그럼 얘는 최빈값이 뭘까? 100점이야, 90점이야? 둘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은 대표값이긴 한데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그치? 이럴 때는 최빈값이 90도 되고 100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되게 별거 없어, 맞지?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정의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잖아, 맞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근데 잘 봐. 만약에 역사가 80점 나왔다고 해보자. 자, 그럼 요 자료에서 최빈값은 얼마일까? 80도 2번 나왔고 90도 2번 나왔고 100도 2번 나왔지. 그럼 최빈값이 뭐야? 80, 90, 100인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이때는 최빈값이 없다라고 해주면 돼. 최빈값이라는 건 남들보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모두 다 2번 나오면 최빈값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표값 중엔 특이하게 존재 안 하는 값도 생길 수 있다. 최빈값은. 알겠지? 최빈값은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최빈값이라는 건 다른 자료들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 월등히, 맞지? 그 많이 나오는 값을 우린 최빈값이라고 할 거고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알겠지?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 거야.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중앙값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어떨 때 중앙값을 사용하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가 역사에 만약에 빵점 맞았어. 마킹 실수해가지고 점수가 막 이 정도인데 이것만 평균하면 이제 한 95점 막 80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평균이 갑자기 막 6, 70점으로 막 떨어졌다고. 그럼 니네 엄마한테 평균으로 얘기하고 싶어? 아, 엄마 나 역사 빼고는 평균 얼마야 라고 얘기하고 싶잖아. 그치? 그럼 뭔가 왜? 이것 때문에 평균에 좀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중앙값이야. 왜? 이때는 중앙값을 아무리 해봤자 이거 중앙값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때 한번 해보자. 뭐 있어? 제일 작은 거 0, 80, 92번, 102번. 그럼 얘는 중앙값이 얼마인 거야? 그치? 요 둘의 평균이니까 90이 되니까 90으로 얘기하기 좋잖아. 그치? 이럴 때 보통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별량들 중에 좀 하나가 너무 특출나게 높거나 하나가 특출나게 낮아. 그럼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이 그 점수 하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야? 중앙값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럼 최빈값은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게 가장 좋냐? 최빈값은 빈도수가 높은 거거든. 빈도수가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꼭 이 자료가 숫자가 아니어도 돼. 막 더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인기 투표를 했는데 한영쌤이 계속 나와. 야, 쳐 웃어? 야, 한영쌤이 3명이고 아름쌤 1명 그래도 해주자. 그럼 종근쌤이 2개야. 누구냐? 석주쌤은 하나밖에 없고 막 수비쌤 나오지도 않고 막 아무도 안 나와. 이제 이 정도밖에 없대. 우리가 인기 투표했더니 최빈값이 누구야? 최빈값 야 뭐야? 한영쌤이잖아. 그렇지? 우리 반 인기 투표하면 최빈값이 한영쌤이야. 그렇지? 한영쌤이 엄청 인기가 많은가 봐. 그렇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최빈값이야. 무슨 말이냐? 얘 평균 구하라면 구할 수 있어? 야, 한영 더하기 한영이 얼만데? 그거 없잖아. 맞지? 그럴 때 자료가 숫자가 아니라 어떤 글이거나 뭐 문자거나 어떤 다른 거야. 그냥 명사야. 그럴 때는 뭐 하는 게 좋아? 최빈값을 사용하는 게 좋다. 알겠지?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건 꼭 숫자가 아니어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고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는지도 좀 중점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잘 읽어주는 게 좋아. 평균을 보통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자료의 별량 중에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는 중앙값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최빈값은 수량을 나타내지 않는 자료에서도 대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금 이런 것처럼 인기투표처럼 맞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린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한다. 한번 문제 몇 개만 보면서 한번 느낌을 좀 볼게. 잘 봐. 되게 별거 아니거든. 자, 보면 다음 학생 10명이 통학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그때 요거를 이 평균을 구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통학시간이 5분 걸리는 학생이 2명. 통학시간이 15분 걸리는 학생이 X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도수라고 돼. 도수. 네. 너네 도수 분포표가 뭔지 알아? 그 별량, 그 자료, 이게 별량이거든. 이 하나하나가. 이 별량의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빈도수. 빈도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5분 걸리는 애 2명이고요. 15분 걸리는 애 요만큼 있고요. 25분 요만큼 있고 이렇게 있대. 근데 합계가 10명이면 당연히 X는 몇 명이겠어? 그치? 4명, 응? 4명 맞네. 4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시간에 평균을 구해달래. 그럼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지 아까? 모든 별량을 다 더해서 개수 몇 개로 나눠? 4개로 나눠? 아니야. 얘는 10개로 나눠야 돼. 왜? 10개 자료가 10개야.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한 것뿐이야? 그 자료를 다 쓰기 싫으니까 좀 축소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이냐? 5분 걸리는 애는 2명 있던 거야. 15분 걸리는 애는 4명 있던 거고요. 25분 걸리는 애는 3명 있는 거고요. 35분 걸리는 애는 1명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료를 몇 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10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고 얘를 10으로 나눈 게 바로 평균인 거야. 알겠지? 이거 계산 못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이게 뭐 2차식도 아니고 맞지? 다음 보면 3개의 별량의 평균이 10일 때
7개의 별량 요거의 평균을 구해달래. 자, 요 3개의 평균이 10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저기 있는 별량 A, B, C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10이라는 건 얘가 얼마다? 3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뭘 구해달래?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3의 평균이니까 이거를 5로 나눠달라 이 소리지? 근데 얘가 얼마? 30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뒤에 별거 없어. 그치? 다음 3번. 자, 다음 보면 어떤 재성인의 반 1모둠과 2모둠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개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그때 볼게. 그때 이 자료 1모둠 중앙값을 A, 2모둠 중앙값. 자, 1모둠의 중앙값 구하고 싶대. 그럼 중앙값 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치? 순서대로 일단 나열해야 돼. 제일 작은 거 뭐 있어? 2, 그 다음 4, 그 다음 5, 7, 8, 7 두 개 있어? 7, 7, 8, 11, 10이야? 10, 11, 14야? 그럼 자료가 몇 개냐고? 10개야? 10개네. 그럼 가운데 두 개가 얘인가? 그럼 중앙값 얼마야? 7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나열해서 중앙값 찾아주면 돼. 맞지? 이거 어렵지 않지? 너네가 해봐. 다음. 야, 이거 줄기와 입 이거 기억나니 너네? 이거 줄기와 입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소음의 크기 데시벨이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줄기가 5일 때 입이 1이래. 이건 뭐야? 그러니까 51이란 자료 하나, 52란 자료 2개. 그치? 63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뭐 도수음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간소하게 표현한 것 뿐이야. 그치? 해석해봐 한번. 한번 해볼까? 잠깐 이거 해볼까? 네. 야, 이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 여기서 중앙값을 나열해? 나열 안 했는데. 자, 중앙값은 이게 자료가 몇 개 있다고? 20개 있대. 그럼 중앙값은 누구랑 누구의 평균일까? 10개, 11개의 평균 맞지? 10번째랑 11번째. 크기 순서대로. 그럼 작은 거부터 10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얘 아니겠냐? 69가 10번째 수. 11번째 수는 얼마겠어, 그럼? 74. 이 둘의 뭐야? 평균을 구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표현되면 중앙값 구하기가 더 좋지, 맞지? 이런 느낌. 자, 다음 보면 다음 두 사격 선수 A,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쏘아서 얻은 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A 선수의 점수의 최빈값을 A, B 선수의 점수의 최빈값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자, 가볼게. 둘이 같은 회차만큼 쐈대. 그지? 그때 점수가 10점짜리, 9점짜리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게 몇 회인지 모르잖아. 자, B는 총 몇 회 쐈어? 20번 쐈네. 그럼 A도 몇 번 쐈어야 돼? 20번. 다 더하면 얼마냐? 17 나오나? 17? 그럼 얘가 3번이겠네. 맞아? 너 확인 안 하고 그냥 대답하는데? 아니요. 3번. 이렇게 되면 3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A 선수의 최빈값은 얼마야? A 선수의 최빈값은 얼마일까, 얘들이나? 칠인 거지, 7. 왜? 이거라서? 아니죠. 10이죠, 10. 그치? 왜? 10점 맞은 게 7번 나왔으니까 얘가 최빈값 아니겠냐? 그치? 그 뜻이잖아. 이거를 횟수 7번 나왔다 이 소리잖아. 10점. 이게 점수잖아. 6점, 7점, 8점, 9점, 10점이 7번 나왔어 이거지. 그럼 B 선수의 최빈값은 얼마야, 동현아? 9점이요. 9점인 거지. 9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알겠지? 네. 자, 다음 자료 중에서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뭐가 적절하지 않을까? 송씨였는데? 송씨 맞지? 무슨 연예인 이름이었는데? 송고은. 얘 뭐가 적절하지 않을까? 5번이지. 왜? 5번은 평균을 구하기엔 이 자료가 좀 특출나잖아. 그래서 얘는 평균보다는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좋을 거다. 그지? 다음. 7번. 6번. 다음. 4회에 걸친 수학 시험의 성적이 요만큼 맞았을 때 5회에서 시험 성적을 몇 회 받아야 평균이 90점이 되는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90점, 85점, 89점, 92점을 맞았어. 그럼 또 5회에서 몇 점을 맞아야 얘를 5로 나누겠지. 네. 그 평균이 얼마가 돼야 돼? 90점이 어떻게 되냐, 맞지? 뭐 하면 돼? 5 1로 넘기면 되겠지? 450으로? 그지? 결국 이거의 합이
450이 되는 5회 점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이해가니 무슨 말이지?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 자, 그럼 대표값이라는 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 맞지? 대표값이라는 건 결국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게 있었어, 맞지? 대표값은 뭔지 알고 그냥 안 넘겨도 돼. 그냥 같이 봐, 그냥 다 이어서. 자, 이제 산포도라는 걸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건데 산포도라는 게 뭔지 혹시 아니? 산포도가 뭐일 것 같아, 동현아? 오늘 네 친구 왔는데 산포도가 뭐일 것 같아, 동현아? 산포도가 뭐냐면 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진 자료인지 뭉쳐있는 자료인지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너네 학교에서 1반하고 2반이 있는데 너네 반 평균이 나오잖아. 1반의 평균이 예를 들어 80점이야. 2반의 평균도 예를 들어 80점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어떤 과목에. 그럼 이 얘네들 평균이 똑같으면 두 반의 실력은 똑같은가?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 근데 두 반에 가르치기가 좋은 반은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이런 거야. 이 1반에는 뭐 100점 맞은 애도 있고 90점 맞은 애도 있고 막 80점, 뭐 89점 막 이렇게 맞은 애도 있고 막 60점 맞은 애, 50점 맞은 애도 있을 수 있어. 근데 2반에는 거의 80에서 81, 82, 막 79 막 이 정도에 몰려 있다고 해봐. 얘도 평균이 80 나오고 얘도 평균이 80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자료가 흩어져서 80이 나올 수 있고 얘는 자료가 오밀조밀하게 뭉쳐져서 80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산포도라고 할 거야. 이 자료가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졌는지 뭉쳐져 있는지. 그때 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는 산포도라고 할 건데 산포도가 크다라는 건 많이 흩어졌다라는 거야. 산포도가 작다라는 건 많이 밀집돼 있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2반 가르치는 게 좋아? 2반 가르치는 게 좋아? 요거 가르치는 게 좋아. 그치? 왜? 이게 좀 더 이제 실력별로 수준별로 돼 있잖아. 얘는 이 L 기준으로 가르칠지 L 기준으로 가르칠지 애매하다고. 그치?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런 걸 우리는 산포도라고 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예시를 좀 보여줄게. 잘 봐. 이런 거거든. 어떤 학생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자, A라는 학생은 국영수만 해볼까? 국영수. A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 국어는 100점 맞았고요. 영어는 80점 맞았고요. 아니 더 할래. 10점 맞았고요. 수학은 40점 맞았대. 진짜 충격이다. 반대로 할 거예요. 반대로 하자. 얘 40. 얘 수학 100 해야지. 자, B라는 학생은 이제 국영수, 얘도 국영수를 했는데 얘는 국어를 65점 맞았고요. 영어를 70점 맞았고요. 수학을 75점 맞았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볼게. 자, A 학생과 B 학생에 누가 더 실력이 좋아? B요. B라고 생각해? 왜? A는 평균이 얼마냐? A는 평균이 얼마야? 70. 그치, 이 정도는 되잖아. 70 평균. 이게 다 더하면 얼만데? 210을 3은 하니까 70. 평균 70. B반은 B라는 애는 평균이 얼마야, 얘도? 얘도 70이야, 더하면. 그치? 둘이 평균이 똑같네? 그럼 둘의 실력이 똑같아? 뭐 평균으로만 따지면 실력이 똑같지, 그치?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을 때 얘는 수학은 좀 잘하는데 국어는 존나 못하네. 그치? 얘는 그냥 다 적당히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자료를 평균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또 다른 자료를 가져오는데 그걸 우리는 대표적으로 산포도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 산포도라는 건 얘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자료가 흩어졌는지를 따지는 거거든. 얘는 평균이랑 똑같지? 얘는 평균보다 어때? 30보다 30 작아. 얘는 평균보다 30 커. 얘는 평균보다 5점 작고요. 평균보다 5점 커.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럼 둘 중에 도대체 누가 산포도가 크고 작냐 이거야. 산포도라는 건 자료로 흩어진 정도를 따지는 거잖아. 근데 누가 봐도 어때? 얘가 더 밀집돼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야 그냥 누가 봐도 얘가 더 밀집돼 있잖아 하면 좀 애매하잖아.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나는 걸 두고 하는 거지만 이 자료가 되게 비슷비슷하면 어려울 거 아니야. 자료가 다양해지면.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얘를 좀 수치화해보자. 얘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편차라는 게 등장합니다. 편차라는 게 뭐냐면 편차라는 건 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게 산포도라며. 그치? 그래서 편차라는 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료의 값을 우린 별량이라고 한다고 해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할 거야. 별량에서 평균 뺀 거.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별량에서 평균 얼마? 70을 빼면 편차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0인 거야. 편차는 음수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30인 거야.
자,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인 거야? 0. 얘는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인 거야? 30 이렇게 된다. 그지? 얘는 이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얼마? 마이너스 5, 얘는 0, 얘는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누가 봐도 숫자가 얘가 더 작은 쪽에 속하니까 얘가 산포도가 더 작은 거고 평균에 밀집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30, 얘는 30만큼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귀찮아. 왜? 지금은 과목이 3개밖에 안 되지만 과목이 막 10개 돼봐. 그럼 얘는 편차가 얼마고요? 얘는 편차가 얼마고요? 얘는 편차가 얼마고요? 얘기하기 싫잖아. 그지? 그래서 그 편차도 대표값을 구하지. 그 편차의 대표값을 구하려고 뭘 하냐면 이 편차의 평균을 구한 거야. 우리가 대표값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 평균이라 그랬지? 그래서 뭐 할 거냐? 이 편차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편차들을 다 뭐 할 거냐? 다 더해서 그 개수를 나누려고. 근데 이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 0 나오네? 근데 얘도 이 편차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있잖아. 항상 0이 나와. 편차의 총합은 항상 뭐 나온다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야.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평균을 구할 수가 없거든. 이 편차들의 대표값을 그냥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얘가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고 더하니까 0 나오는 거잖아. 그럼 다 양수로 바꾸면 더하기 좋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다 양수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모든 자료를 다 양수로 바꾸고 싶어. 뭐가 좋아? 빼? 아니, 어떻게 빼? 모든 자료를 다 양수, 어떤 값을 양수로 바꾸려면 니네 보통 뭐 사용해? 절대값 씌우거나, 그치? 또 제곱하거나. 그럼 뭐가 더 좋아? 절대값이 더 편하지. 제곱은 숫자가 커지는데.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구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내가 여기서 배울 이제 좀 이따 표준 편차를 가르칠 건데 이렇게 구하는 표준 편차를 우리는 절대 편차라고 부르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몰라도 돼. 이건 잘 사용 안 할 겁니다. 물론 나도 절대값이 더 좋은 거 알거든. 근데 제곱을 할 거야. 왜 제곱을 하냐라고 하려면 솔직히 지금은 너네가 모르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자료들을 니네 미분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 미분이라는 걸 하려면 절대값에 돼 있는 식을 미분하는 것보단 제곱을 한 식을 미분하는 게 훨씬 편해.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제곱을 할 겁니다. 절대값이 좋은데 솔직히 절대값이 좋은 거 맞거든? 근데 절대값을 왜 사용 안 하지라고 하면 나중에 좀 쓸모없어서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냥 지금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편차들을 다 뭐 할 거냐?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이 편차들을 제곱을 해서 뭐 할 거야? 평균을 구할 거야. 대표값을 구할 거라고. 그럼 뭐 할 거야? 900 더하기 0 더하기 900분의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그 자료가 얼마야 이제? 600이야? 600이다. 그러네. 600이다. 이렇게 된다. 600이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얘를 바로 뭐라고 할 거냐면 분산이라고 불러줄 거야. 분산.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뭐라고 한다고? 분산이라고 한다. 분산. 알겠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을 우린 분산이라고 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려면 뭐해? 편차 제곱해. 편차 제곱해. 편차 제곱해. 그럼 얘 평균 구하려면 뭐해? 25 더하기 0 더하기 25에다가 뭘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럼 얼마야? 3분의 50이 되는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자료가 커, 이 자료가 커.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얘가 3포도가 더 큰 거고 얘가 3포도가 더 작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3포도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뭐하다? 평균으로부터 더 밀집돼 있다. 3포도가 크면 클수록 더 어떻게 된다?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편차랑 분산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면서 이 분산을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좀 자료가 커졌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야, 이 자료가 너무 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뭘 씌우냐? 이 분산에다가 제곱을 했잖아. 제곱의 반대가 뭐야 보통? 루트를 씌웁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얘를 바로 표준 편차라고 할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 그냥 분산을 구하면 거기다 루트 씌우면 걔가 표준 편차다라고 하면 돼. 그럼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자. 자, 어떤 자료 별량들이 있어. 거기서 내가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어떤 자료의 별량들이 있어. 그럼 첫 번째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해서 뭘 구해야 되냐?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 그게 편차야. 그 편차들 가지고 그냥 평균을 못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뭐다? 분산인 거야. 그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뭐다?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너네 학교 선생님들은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 표준 편차를 물어볼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걸 다 구해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산포도라고 한다. 산포도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산포도라는 건 어떤 자료의 별량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거야. 그걸 우리는 산포도라고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편차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그래서 보통 뭐라고 기억하냐면 변 빼기 균이라고 기억해. 변 빼기 균. 니네가 평균에서 별량을 빼야 될지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될지 헷갈리거든. 변이 뭐야? 똥. 그치? 똥에서 균을 빼봐. 그럼 어때? 똥에서 균을 다 빼면 어떻게? 편하네. 속이 편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외워야겠지. 그래서 변 빼기 균이다라고 기억해. 세균의 똥을 빼내진 않을 거 아니야. 너네 세균의 똥을 빼낼 거야? 좀 이상하잖아. 똥에서 세균을 빼내면 편하네 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래서 웃지 말고 그래 그렇지. 한번 웃었으니 이제 안 까먹겠지. 그치? 확 안 까먹겠지? 그치? 이제 까먹지 않겠지. 그래서 변 빼기 균으로 기억하면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편차. 또 괜히 어디 딴 데 가서 우리 학원 선생님은 똥에서 세균을 뺀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그냥 그렇게 외워. 알겠지? 변 빼기 균하고. 그다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그 다음에 평균 이거 뭐야? 이거 됐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건 뭐야? 분산은 각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 왜? 편차의 그냥 총합은 못 구한다 그랬어. 편차의 그냥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못 구해.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분산. 그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뭐라고 재지나? 표준 편차라고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보통 평균을 기호로 m이라고 많이 사용해. 스몰 m을 좀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기호로 대문자 v를 좀 많이 사용하고요. 표준 편차를 기호로 s를 많이 사용해. 요걸 좀 기억해놔. 요 정도로 쓸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게 다야. 문제 좀 볼게. 이것도 잘 봐. 자, 다 보면 5명의 학생 A, B, C, D, E의 1분 동안 팔굽혀펴기 횟수에 대한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자, A가 뭐고 B가 뭔지 어떻게 구하지? 아까 편차의 성질, 편차의 특징 하나 알려줬는데 편차의 특징은 항상 어때? 그치? 뭐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어야 돼. 그치? 그 왜 그런지를 좀 이해를 시켜보자면 너네 맥주 먹어봤어? 호프집을 가면 항상 이게 내가 실생활에서 항상 느끼는 건데 호프집을 가잖아? 호프집이라는 게 그냥 맥주집, 그냥 맥주 먹으러 가잖아? 그럼 이제 맥주를 500을 보통 시켜. 500cc. 어떻게 알았어? 500cc를 시켜. 그러면 이 맥주를 먹는 속도가 이제 사람마다 달라. 이제 빨리 마시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마시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맥주가 남았을 때 얘가 200이 남았어. 예를 들어 200cc. 얘는 300이 남았다고 해보자. 얘는 예를 들어 700이 남았다고 해보자. 이 500cc라고 하는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이제 맥주가 이만큼 남았으면 얘는 존나 천천히 먹은 거고 얘는 빨리 먹은 거잖아.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술자리 끝날 때 얘가 다 마신다고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너네도 이제 이거 진짜 공감 갈 거야. 너네가 나중에 성이 되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야. 그럼 빨리 먹는 애한테 맥주를 조금 더 이제 줘. 논아준다고. 어떻게 논아줄 거냐? 잘 봐. 이 지금 200, 300, 700의 평균이 얼마야? 400. 그치? 다 더하면 200, 300, 700 더하면 1200이니까 그거의 평균이 40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지금 200이 부족한 거야. 그치? 얘는 얼마가 부족한 거야? 100이 부족한 거고 얘는 얼마가 남는 거야? 300이 남는 거야. 그치? 이게 편차야. 무슨 말이야? 얘는 마이너스 200인 거야. 200이 부족한 거야. 그치? 얘는 마이너스 100인 거고 얘는 플러스 100인 거야.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는 얘의 맥주를 여기 200, 여기다 100을 나눠줘야 돼. 그럼 평균이 되는 거야. 그게 편차인 거야.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어. 왜? 얘가 300 주는 만큼 여기다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얘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이 숫자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0 나와야 되네.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다? 2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니네가 이 생각이 들 거야. 나중에 쌤, 왜? 역시 쌤 말이 맞으셨군요. 맥주를 다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맥주 나눌 때 잘 나눠야 돼. 그래서 그냥 딱 이렇게 200 들어갈 것 같지? 이걸 좀 기울이지 않고 막 따르면
거품이 막 이만큼 생겨. 그럼 막 술은 이만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물은 이만큼밖에 없을 수 있어. 분감이 안 가지, 그지? 나중에 너네가 알게 될 거야. 나중에 이 영상을 찾아봐. 이 영상이 지금 3년 뒤에 이제 너네가 보면 돼, 알겠지? 3년 뒤에 보고 있겠네? 그지? 네. 그지? 3년 뒤에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저요. 그지? 3년 뒤에 재진아 이거 보고 있지? 맥주 먹으면서 이제 쌤 생각하려면 이렇게. 그지? 볼게요. 다음 보면. 다음 지성이의 4회에 걸친 음악 실기 점수의 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지성이의 4회까지의 점수의 평균이 4점일 때 4회 음악 실기의 점수를 보여줘. 편차가 이거래. 근데 평균이 4래. 평균이. 그지? 그럼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0.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맞지? 그럼 얘의 실제 4회 때의 점수, 그 별량이 궁금하대. 그지? 그럼 별량을 어떻게 구하냐? 편차 알고 있잖아. 별량 알고 있잖아. 그럼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평균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 편차, 별량, 평균 가지고 관계식 하나 만든 게 뭐 있었냐면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변 빼기 균. 그치? 별량 빼기 평균. 안 까먹지 맞지? 별량 빼기 평균. 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편차가 얼마래? 1이래. 평균이 얼마래? 4래. 그럼 별량이 얼마여야 돼? 5여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자료의 별량은 5였구나, 5점이었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햇빛 때문에 안 보였어. 84점이래, 84점. 자,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여기 얼마여야 돼? 85점이어야 된다. 85점. 9번. 뭐 이렇게 신나? 내가 실수만 하면 좋냐? 다음 보면 5명의 학생 A, B, C, D가 하루 동안 보낸 문자 메시지의 개수에 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의 표준 편차를 보여드려. 일단 2라는 학생의 편차는 얼마일까? 오씨, 나 시크하게 얘기네. 1. 그럼 여기서 뭐 할 거야 이제? 표준 편차 구하고 싶어. 표준 편차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편차를 알아야 돼. 편차를 뭘 해서 분산을 구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을 여기다 써. 뭐야? 9, 1, 9, 0, 1.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얼마? 20. 그걸 몇 개로 나눠? 5개. 그럼 얼마야? 4. 이게 바로 뭐야? 분산. 거기다 루트 씌우면 2인데 그게 뭐?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아니지, 그치? 못 푼다고 하면 이제 미친 거지, 그치? 진짜 어려워서 다 틀려놓고 왜 틀렸어? 이러면 진짜 어려워서 못 풀었어. 이 소리 하지 마, 동현아. 다음 보면 5개의 별량의 평균이 6이고요. 분산이 4.4다. 그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구해야 돼. 자, 요거의 평균이 6이래. 그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4 더하기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5를 5로 나누면 6이라는 거니까 얘가 얼마, 선아야? 이 자료를 다 더해서 집중해. 이 자료를 다 더해서 웃을 일이 아니야. 5로 나누면 평균이 얼마래? 6이래. 이걸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걔가 6이래. 그지? 그럼 이거 다 더한 건 얼마야, 선아야? 30이다.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왜? 이거 다 더하면 19인데 넘어가니까 11이네. 맞아. 요거 나온 거야. 맞지? 이게 따라오고 있지. 그 다음 이어서 분산이 얼마 나왔다고? 4.4.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했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죠. 그럼 편차를 구해야겠네. 요 자료의 편차는 얼마야? 평균이 얼마인데? 평균 얼마였지? 6. 그럼 요 자료의 편차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왜? 변 빼기 균. 얘는 4. 그 다음은 x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y 마이너스 6. 그 다음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걸 제곱할게. 얘가 편차인데 편차의 제곱을 구해보자. 편차의 제곱은 어떻게 돼? 얘는 4. 얘는 16. 얘는 x-6의 제곱 일단 이렇게 쓸게. 얘는 y-6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다 더하면 x-6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에다가 숫자 다 더해봐. 21까지 더한 거를 뭘로 나눠? 얘도 자료 몇 개 있어. 5개로 나눈 게 얼마 나왔대 이번에? 4.4 나왔대. 분산. 이게 분산인데 5 1로 넘기면 어떻게 돼? 2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야? x-6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전개해봐. 이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이거 잘못했네 12x지 12y 플러스 36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 x 플러스 y가 얼마인 거 알지? 11 그럼 잘 봐 12x 더하기 12y는 얼마야?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132 마이너스 132네 그럼 마이너스 132 넘어가면 플러스 132라고 해도 되겠네 이거 지워버리고 맞아? 36 더하면 70인가? 마이너스 72라고 해도 되겠네 그치?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가 돼? 얼마? 왜 이렇게 빨라? 61 이렇게 되나보다 61 그래서 요거 알고 있지? 근데 어차피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해달라고 했네 61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 됐죠? 이렇게 다음 11번 자 볼게 잘 봐 어떤 별량 5개의 평균이 6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일 때 별량 요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아드리거든 잘 봐 요거를 원래 정식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되게 복잡하거든 근데 내가 조금 야매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 잘 봐 요거 잠깐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떤 자료 A, B, C라는 애가 있다고 해보자 별량 어떤 별량 A, B, C가 있을 때 요놈에 평균이 있고요 분산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있다고 해봐 보통 우리가 평균을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할 거야 분산은 V를 사용할 거고요 표준 편차는 S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자 봐봐 내가 이 별량 요 A, B, C의 평균을 구하면 M이 나왔다고 해볼게 근데 내가 만약에 요 A에다가 2 더하고 B에다가도 2 더하고 C에다가도 2 더하잖아 그럼 평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줄 겁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 평균이 똑같이 2점이 올라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봐 한번 생각해봐 그냥 간단한 걸로 가보자 어떤 1, 2, 3이라는 별량이 있다고 해봐 내가 요 자료에 모든 자료에 얘도 더하기 2 얘도 더하기 2 얘도 더하기 2 해봐 그럼 얘 얼마 되냐면 3 되고 얘는 4 되고 얘는 5 되는 거지 원래 이 세 자료의 평균 구하면 얘잖아 그치? 요 세 개의 자료의 평균은 얼마야? 4 2배가 된 건가? 2배가 된 건가? 플러스 2가 된 건가? 실제로 3도 해봐 그럼 3도 하면 얼마인데? 4고 5고 6인 거잖아 평균 얼마야? 5잖아 그치? 모든 자료들이 똑같이 3점씩 오르면 누구 일부분만 올라가면 안 돼? 모든 애들이 3점씩 오르잖아? 그럼 평균도 어떻게 돼? 3점 올라 그럼 모든 애들이 3점씩 떨어지면 평균도 어떻게 돼? 3점씩 떨어져 그치? 모든 애들이 2점이 올랐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2점 올릴 거야 오케이? 이어서 두 번째 자 이번엔 모든 자료를 2배 해볼게 2배 곱하기 2 그럼 얘는 2가 되죠 얘는 곱하기 2 하면 얼마? 4가 될 거고 얘는 곱하기 2 하면 얼마? 6이 될 거야 그치? 자, 요 세 개의 평균은 2죠 곱하기 2 하니까 평균이 어떻게 됐어? 2배가 됐어 그치? 그래서 모든 자료를 2배 하잖아 야 집중해 졸라 중요해 모든 자료를 2배 하잖아 그럼 평균이 어떻게 돼? 2배가 된다 모든 자료를 마이너스 3배 하면 평균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배 되는 거야 모든 자료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c 하잖아 평균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m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료에다가 더하거나 곱하면 평균도 그대로 더하거나 곱해져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어서 자 이번엔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볼 건데 아까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뭐라 그랬냐면 산포도라 했어 산포도가 뭐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잘 생각해봐 원래 1, 2, 3이었던 자료가 편차를 물론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간격이 얼만큼 떨어졌어? 한 칸씩 떨어졌지 그럼 모든 자료를 3점씩 더하면 간격이 늘어나? 똑같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자료의 어떤 값을 똑같이 더하잖아?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에는 영향을 안 줘 더하거나 빼는 건 분산과 표준 편차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근데 잘 봐 모든 자료를 2배 했더니 간격이 어때? 원래 한 칸 이던 게 몇 배 됐어? 2배 됐지. 그래서 모든 자료를 2배 하거나 3배 하잖아?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도 2배 하거나 3배 돼. 근데 얘 2배 하고 얘 3배 하면 얘 2배 하고 얘 2배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자료들을 2배 하면 그치? 근데 얘는 맞거든? 얘는 틀렸어. 왜냐? 분산을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해?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4배가 돼. 라고 기억해주면 돼. 왜요? 라고 하면 이거야. 우리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인 거 기억나지? 그지? 그럼 양쪽 제곱하면 V는 S의 제곱인 거잖아. 그래서 요걸 제곱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2의 제곱하면 4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럼 자, 이어서 이번엔 모든 자료들을 마이너스 3배 했어. 그러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해? 9M이 어디서? 분산은 V고 S인데 9V 3S. 근데 얘는 9V가 맞고 얘는 그냥 3S야.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값에 씌워줘야 돼. 왜?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제곱을 해서 구하다 보니까 편차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거든. 이제부터는 분산 구할 때 나오는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양수를 해줘야 돼. 알겠지? 요 느낌이다. 알겠지? 자, 한 번 더 가볼게. 그럼 잘 봐. 예를 들어 모든 자료를 2배하고 3 더했어. 모든 자료를 2배하고 3 더했어. 모든 자료를 2배하고 3 더했어. 평균은 어떻게 변해? 야, 졸라 중요하다니까. 얘 그리나? 평균은 어떻게 변해? 선아 얘기해봐. 2M 플러스 3인 거야. 그치? 분산은 어떻게 변해? 얘 그리나? 분산 어떻게 변해? 서연아 어떻게 변해? 4 M이 어딨어? 여기 V인데. 원래 분산이 이 4배가 된다. 그렇지?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해? 수아야? 2 쓰겠지. 그대로 따라간다고. 알겠지? 이게 내가 기호로 해서 너무 어려운 거일 수 있는데 잘 봐. 야, 이거야. 잘 봐. 별량이 요거인데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래. 근데 모든 별량이 다 뭐 했어? 3 더했지. 그럼 평균이 뭐로 변해? 평균 변하지. 얼마? 평균 얼마? 9. 평균 9. 9. 그지? 모든 자료가 3점씩 더해주면 평균도 3점 오른다니까? 9. 표준 편차는 어때? 표준 편차가 원래 2였어. 근데 모든 자료에다 다 뭐 했어? 3 더했어. 표준 편차는 얼마? 2. 왜? 더하는 건 안 변한다니까? 더하기 빼는 거 안 변한다니까? 이거 풀라고 가르친 거야. 알겠지? 나중에 강의 보고 이거 정리해놔. 이거 졸라 중요해. 1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거. 자, 어느 학급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역사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이 학급, 이거 진짜 꼭 정리해놔야 돼. 내가 봤는데 이거 안 적혀있으면 안 돼. 어느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역사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오른쪽 것 같을 때 이 학급의 전체 학생의 역사시험 점수를 구해야 돼. 잘 봐. 이거 잠깐 물어볼게. 자, 얘네들 평균이 지금 어때? 똑같지? 그럼 이 평균이 같은 두 자료의 전체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거거든. 남학생들의 자료가 있고 여학생들의 자료가 있는데 전체 학생들의 표준 편차가 궁금하대. 그럼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자. 이 남학생들의 평균과 여학생들의 평균이 같잖아? 그럼 이 전체의 평균도 얼마일까? 같을 거야. 너무 당연한 거거든.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남학생의 자료의 평균이 M이고 여학생 자료의 평균도 M이라고 해보자. 근데 얘가 몇 명 있는지 모른다고 해봐. X명, Y명 있다고 해봐. 그럼 남학생 점수의 평균이 M이라는 건 남학생 점수의 총합은 얼마일까? MX. 왜? 원래 남학생의 총합에 그걸 X로 나눈 게 M일 거거든. 평균인 거. 그럼 MX네. 그럼 MX가 남학생 점수의 총합이네. 그럼 여학생 점수의 총합은 얼마야? MY겠지. 그거를 뭘로 나눠? 전체 합쳐진 X 플러스 Y로 나눈 거지? 딱 봐도 M이잖아. 그치? 그래서 평균이 똑같은 두 자료를 얘가 몇 명 있든 요게 20명 똑같으니까요. 그게 아니야. 10명 20명 있든 100명 20명 있든 평균이 똑같으면 그 자료를 합하면 평균은 어떻다? 똑같이 유지된다라고 기억해놔. 알겠지? 그렇게 똑같을 거고. 그럼 그 말은 나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이 똑같잖아. 그럼 어차피 내가 남학생들의 편차도 여전히 유지되어 있겠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야. 그럼 남학생들의 점수를 X1, X2, X3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빼야 되잖아. 근데 이거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이 전체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이 달라지는 줄 알았더니 평균이 어때? 똑같지. 그러면 이거네. 자, 얘 남학생의 표준 편차가 6이래. 그럼 남학생의 분산은 얼마인 거야? 36. 여학생의 분산은 16인 거야. 근데 남학생의 분산을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남학생 점수에 평균을 뺀 거가 편차인 거지. 그거 제곱 더하기. 남학생 두 번째 점수에 평균을 뺀 거에 제곱 더하기 쭉 해서 그 20개를 다 더하고 그걸 몇 개로 나눠? 20개로 나눈 게 얼마였어? 그게 36이었을 거라고. 맞아? 그럼 남학생 편차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학생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건 얘네들 편차가 전체 편차로 한다고 해도 평균이 안 바뀐다며. 그럼 편차도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남녀의 편차의 총합 아니야? 이게 남녀의 편차의 총합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가 되냐? 36 곱하기 20 더하기 16 곱하기 20에다가 뭘로 나눠? 걔를 40으로 나누는 거야. 전체가 40명 됐으니까. 왜? 20 더하기 20이니까. 그래서 요게 뭐야? 표준 편차 분산이 되는 거야. 분산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계산하면? 얘네들 20으로 묶을 수 있잖아. 36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0 하나 이거 지울 수 있지. 20 나누면 얼마야? 2네 2. 20으로 나누면 40이니까. 그럼 약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제? 40. 52 나누기 이거니까 얼마? 26이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원래 공식으로 외우라고도 해. 근데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 내가 한마디 한 걸로 이해 안 갈 거 알거든. 오답하면서 계속 연습할 건데 한번 열심히 풀어봐 일단. 알겠지? 다음 시간에 어차피 또 한 번 해줄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요거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근데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한 문제야. 산포도 만약에 내가 시험 문제 낸다고 하면 통계 쪽 시험 문제 낸다 하면 이 문제 무조건 낼 거야. 학교 선생님이 안 낼 리가 없어 진짜.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해줄게. 자 이어서 또 가볼게. 오답할 때 좀 더 해줄게. 다음 보면. 다음 편차는 옳지 않은 거 골라달래. 다음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맞아? 변 빼기 균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맞아? 맞죠?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이다. 평균보다 작은 별량에서 편차를 빼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분산이다. 맞아. 그게 분산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 거기다 루트 씌우면 그게 뭐? 표준 편차. 알겠지? 분산.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아니지.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겠어?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겠어? 0이지. 왜? 편차의 총합이 0이래.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그지? 다음. 자, 다음 1반과 2반의 단체 줄넘기의 수를 나타낸 거다. 각각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을 고르시오. 이거는 뭐 해보라는 거냐? 표준 편차를 둘 다 구해보라는 거야. 1반에 1회를 한 사람이 4명. 2회를 한 사람이 요만큼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비교하라는 거거든. 그럼 일단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돼. 평균 구하려면 자 줄넘기를 1회 한 애가 몇 명이야? 4명. 그 다음에 2회 한 애가 몇 명? 5명. 3회 한 애가 몇 명? 6명. 4회 한 애가 몇 명? 4명. 5회 한 애가 몇 명? 5명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4 더하기 10 더하기 18 더하기 16 더하기 25 하면 얼마니? 73이야? 73이야? 딱 안 떨어져. 73 아닌 73이야? 전체가 몇 명인데? 단체 줄넘기. 미안해. 잘못 얘기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네. 단체 줄넘기구나. 1회 한 애가 몇 명이가 아니구나. 내가 미안해 착각했어. 그러니까 1회 차에 4번 성공했대. 줄넘기를, 단체 줄넘기를. 2회 차에 5번 성공했대. 이거네. 그지? 그럼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5가 별량의 합인 거네. 요게 별량인 거네.
그치? 나는 줄넘기를 몇 회 했다가 아니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에 요만큼 했어요를 얘기한 거네. 오케이? 요걸 다 더하면 걔를 5로 나눌 거야. 얼마야? 5 나와? 아니네. 25야, 25? 24? 5로 나누면 얼마야? 5분의 24? 아, 좀 더럽네. 그럼 얘는 그냥 때려 맞추는 건가 보다. 잘 생각해보자. 야,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 자료가 더 흩어져 보이고 어떤 자료가 밀집돼 보여? 어? 그치, 일반에서 밀집돼 보이지. 얘는 4.5점에서 안팎이고 얘는 0점도 있고 8점, 10점도 있으니까. 그럼 산포도가 작은 놈은 누구야? 일반인 거야. 밀집돼 있을수록 작은 거니까. 이거 이렇게 대충 푸는 건가 보다. 정확히 안 구하고. 왜냐면 이 값이 애매하잖아. 이거 평균 구해서 편차 구하려면 소수점 나와서 내가 볼 때 그 의도가 아닌가 봐. 그냥 눈으로 맞추라는 것 같아.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다음, 이어서. 다음, 아래 A, B, C, D는 5학급에 대한 영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볼게. A학급의 학생 수가 B학급의 학생 수보다 많아? 그건 알 수가 있나? 모르지, 그치? D학급의 영어 성적이 C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라는 게 뭐야? 고르다라는 게 산포도가 작다라는 거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고르지 않다가 퍼져 있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작아? D랑 C 중에? D가 더 작으니까 맞는 거지. 얘가 맞는 거네. 나머지도 읽어볼게.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는 B학급이 C학급보다 많다. 영어 성적이 70점 미만인 학생 수. 그거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은 2반이다. 고르지 않은 반은 어디야? C가 되는 거지.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D학급이 다른 4학급보다 작다.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돼? 편차의 총합은? 편차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편차는 어떻게 구해? 변 빼기 균. 그치? 그래서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 분산.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이거 뭐 해야 돼? 얘네들 다 분산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서 그거를 그 별량이랑 곱할 건데 별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안 돼. 그래서 답이 2번이네 무조건.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 답이 2번이야. 오케이. 이어서 지금 시간이 없긴 한데 빠르게 해볼게. 요거 뒤에 산점도인데 산점도는 유형이 6개밖에 안 돼. 별로 어렵지 않아. 산점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산포도를 배울 때는 어떤 자료 하나에 대한 하나의 값에 대한 도수를 보통 나타내거든. 그래서 나중에 도수분포표 이러면서 배우는데 이 산점도라는 거 뭐냐면 두 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두 자료에. 예를 들어 너네 그거 알고 있나? 사람이 키가 크잖아? 그럼 수명이 어때? 짧아. 사람 키가 크면 수명이 더 짧은 거 알고 있어? 그래? 사람 이 심장이 펌프질하는 거 힘은 거의 비슷한데 키가 크면 혈관이 더 기니까 왔다 갔다 하려면 더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수명이 더 짧아. 그래서 남자의 수명이 여자보다 더 짧은 이유가 그런 거야. 남자의 평균 키가 더 높아서. 그치? 그러니까 너네는 키 작으면 좋은 거야. 알겠지? 오래 살 거겠네. 맞지? 키 크면 일찍 죽는 거지. 쌤 일찍 죽겠지? 살쪄서도 마찬가지. 뭐 살쪄서도 그렇겠지만 키 커서도 일찍 죽을 거야. 알겠지? 키 작은 게 유리해. 그래서 봐봐. 그래서 키랑 수명은 어떤 느낌이냐? 키가 클수록 수명이 좀 작아. 수명이 좀 낮아. 수명이 좀 적어.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명이 좀 높아. 이런 느낌일 거라고. 그때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모양이 이 점들을 다 찍어보면 키가 180인 사람은 수명이 얼마고요. 키가 140인 사람은 수명이 얼마고요. 이런 걸 다 찍어보니까 이 모양이 약간 뭔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더래.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얘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그래. 음의 상관관계. 두 개의 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증가하는 느낌은 어떤 거냐? 너네 코딱지 많이 먹으면 몸에 좋은 거 알아? 코딱지 많이 먹으면? 약간 유사과학인데 코딱지 많이 먹으면은 코딱지 안에 있는 그 병균 있잖아. 그걸 먹으면 그 병균이 조금씩 이제 섭취돼가지고 면역력이 증가한대. 진짜 논문이 있어.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논문이 있어. 물론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들어봐. 코딱지를 많이 먹은 사람은 수명이 높대. 코딱지 많이 먹은 사람은 수명이 요만큼이고 코딱지 조금 먹은 사람은 수명이 요만큼이라고 해봐. 막 이렇게 점이 막 찍혔어. 이런 모양으로 찍히는 모양을 그냥 우린 뭐라고 하냐? 얘가 음의 상관관계면 얘는 뭐겠어? 양의 상관관계야. 양의 상관관계. 이게 다야. 상관관계라는 거 어떤 두 개의 자료에 대한 거. 알았어. 좀 이건 너무 유치하고. 그럼 예를 들어 집의 거리가 있어. 집 거리. 집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을 생각해봐. 야, 집 거리가 멀면 통학 시간이 어때? 그럼 얘는 양의 상관관계일 것 같아? 음의 상관관계일 것 같아? 양의 상관관계겠지. 집이 멀면 더 통학이 더 오래 걸릴 테니까. 그치? 그걸 구분할 수만 있으면 돼. 그냥 읽어보고.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야, 집이 멀어. 수학 성적이랑 관련성이 있어? 그치? 그럴 때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학원에 자주 와. 성적이랑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야? 그치? 그건 좀 애매하긴 하지. 근데 그런 거 어쨌든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느낄 수만 있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는 걸 양의 상관관계,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한다라고 해주면 되고, 그 상관관계에서 이 상관관계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랑 과학은 조금은 연관성이 있잖아. 수학 성적이 높으면 과학 성적이 높거든, 보통 대부분. 그래서 그럴 때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텐데,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높다고 해서 국어 성적이 높을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냥 받아들여줘 봐. 이거 좀 너무 예시를 내가 만들기가 너무 어려서. 수학하고 국어는 약간 문과 이과가 나눠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꼭 국어를 잘하진 않아. 그래서 좀 물론 공부를 잘하면 다 잘할 테니까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퍼져 있는 걸 그냥 우리는 약한이라고 하고, 약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조금 더 밀집돼 있으면 그냥 강한 양의 상관관계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가? 그냥 좀 더 그 선에 밀집돼 있는 느낌이야. 그럼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좀 퍼져 있어. 그럼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강하다, 약하다는 되게 자기가 보기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두 자료를 좀 비교할 때 얘기해. 그러니까 한 자료만 보고, 야, 이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누구는 이거 밀집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누구는 퍼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랑 노란색은 막 이렇게만 모여 있어. 그럼 노란색이랑 하얀색은 어때? 노란색이 더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 거고, 하얀색이 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산점도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표로 표현한 건데 두 개의 관계를 표현한 거야. 이 관계. 그래서 얘를 산점도라고 한다. 이 점 찍어서 표현한다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다고 문제 유형을 좀 보면서 갈게. 잘 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봐. 근데 별거 아니야. 자, 오른쪽 슬기내 반 학생 20명에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를 조사한 거다. 봐. 수학과 과학은 지금 어떤 느낌이야? 양의 상관관계의 느낌이네. 오른쪽 위로 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강한 거야, 약한 거야? 몰라요. 그 좀 애매하다니까. 그치? 그럼 두 개를 비교할 때나 얘기하는 거고, 보통 얘기 안 해. 맞지? 그럼 가볼게. 수학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자, 이걸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수학이 누구야? 얘네? 그럼 70점 이상 이런 걸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냥 세도 되는데 보통은 선을 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70점이라는 게 수학 70점이 여기거든. 요거 이상인 학생이니까 이 선을 긋고, 이상이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세주면 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상이니까 되는 거지. 포함해서 1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풀 거야. 두 번째, 과학 점수가 50점 미만. 50은 요만큼이네. 미만이니까 포함해, 안 해, 이거? 안 해. 하나, 둘, 셋, 넷, 5명. 맞네, 이렇게. 됐어? 그 다음, 과학 점수의 최빈값. 과학 점수의 최빈값이라는 건 뭐야? 가장 많이 등장한 값. 과학이 30점은 하나, 40점은 4개, 50점은 5개. 50점이 제일 많은가 보다. 그래서 50점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 그치? 다음,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이하. 60점 이상, 80점 이하니까 요거 사이에 세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 느낌이다 생각해주면 돼. 또 가볼게.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모두 90 이상. 수학 90, 요거. 과학 90, 요거. 근데 모두 90 넘는 거니까 이 3명밖에 없는 거지. 네.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 여기서 가장 평균이 높은 애가 누구야? 얘겠지. 네. 여기서 가장 평균이 낮은 애가 누구야? 얘겠지. 그치? 그런 걸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가볼게. 2번. 다음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명에, 야, 얘는 양의 상관관계야, 음의 상관관계야? 양이라고도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건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런 애매한 거는. 가볼게. 이렇게. 자, 여기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높거나 같은 학생. 필기 점수는 누구야? 얘. 필기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더 높았으면 좋겠대. 그럼 자, 필기 점수랑 실기 점수랑 같다라는 건 니네 함수로 해석하면 얘가 X축, Y축이지. X랑 Y랑 같은 선이 어디냐? Y는 X 이거지.
얘는 실기랑 필기랑 같은 점수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실기가 더 높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하나만 비교해봐. 얘가 60일 때 80인데?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점 세주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가? 자, 오른쪽 제기차기 대회에서 20명이 있는데 1차, 2차에 성공한 개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때 1차, 2차에 성공한 제기차기 개수가 합이 20. 합이 22개여야 되는데 합이 22개. 합이 22개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선을 그어서 따지거든. 선을 그린 요령을 알려줄게. 자, 얘가 만약에 1차에서 14개를 했어. 그럼 2차에서 몇 개를 해야 22개가 나와? 8개. 그러면 요 점이네. 일단 요 점을 찍어. 두 번째, 만약에 12개 했으면 몇 개 해야 돼? 10개니까 요 점이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 이 선이 바로 22개를 한 선이야. 그럼 22개 이상은 어디야? 이쪽일 거야. 그래서 22개 이상은 여기 위상에 있는 점, 요거 포함해서 세주면, 이건 내가 찍은 거고, 요렇게 세주면 돼. 무슨 말인지가? 요령은 다 그거야. 선을 그어서 그쪽, 한쪽, 이쪽, 저쪽 찾아주면 돼. 알겠지? 요런 느낌. 하나씩 떨어져. 자, 4번. 시간이 없어서. 다 오른쪽에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입사한 지원자 20명의 태도 점수와 지식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그때 태도 점수와 지식 점수의 차가 2점, 차이가 2점 이하여야 된대. 차이가 2점 나는 걸 또 생각해보자. 그럼 태도 점수가 8점이면 지식 점수는 6점이어도 되지. 태도가 9점이면 요거여도 되지. 아, 요 선이네. 근데 반대로 지식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 지식 점수가 8점일 때 태도 점수가 6점이어도 돼. 요렇게. 지식 점수가 9점일 때 태도 점수가 7점이어도 되니까 요 선이어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 선 사이에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왜? 요거는 점수가 같은 거니까 차이가 없는 거잖아. 2점 이하니까 요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지? 좀 어렵지, 그지? 되게 별거 아닌데 몇 번 하다 보면 느낌이 올 거야. 자, 5개 집단을 했는데, 여름철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은 경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낸 집단은 뭐야? 기온이 높아. 근데 아이스크림 많이 팔려. 몇 번이야? 3번 아니면 4번인데 누가 더 강해? 4번이 더 강하네. 맞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게 별거 없지? 자, 지용인의 학교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해 나타낸 산점도이다. 또 옳지 않은 거. 자,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아? 맞네. 키가 크면 당연히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지. 맞지? 그 다음 A는 키에 비하여 몸무게가 많이 나가? 키에 비하면 몸무게가 어때? 더 높잖아. 그치? 키에 비하면 몸무게가 높은 거니까 맞는 말이야. 얘. 자, B하고 B는 C보다 키가 더 커? B는 C보다 키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 맞지? 자, A, B, C, D 네 학생 중 키에 비하여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간 학생은 누구야? D인 거지. D. 그치? D. 그치? 다음 네 학생 중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간 학생은 A야? 누구야? B인 거지. B. 틀렸네.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 그치? 요렇게까지.